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고요. 주말 동안 좀 역시나 육아에 좀 바빴고, 또 요즘 일이 없는데 이것저것 일이 좀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뭐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도 생각이 안 나고 어제도 좀 일이 있어서 바빴는데, 무슨 얘기를 이번에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그 결제를 좀 늦게 해주는 화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뭐 아시겠지만,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보통 2월 말에 받거나 뭐 이걸 뭐 좀 늦게 주는 데는 2기거래 주시는 데도 있고, 또 수입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바로 받죠. 뭐 근데 중요한 화재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로 수입하지만, 뭐, 사후 납부죠. 과세사 통해서 사후 납부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전략적으로 화주한테는 그렇게 받으시는 데, 저 받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좀 물량이 많은 데고, 기본적으로 결제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가 결제 때문에 하는 거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참 이 바닥에 일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참 별의별 인간들을 다 본 것 같아요. 뭐 돈을 끝까지 안 주다가, 정말 얼마 안 돼서 안 주다가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상장사였는데 상장 폐지되면서 다시 조정기간 들어가면서, 이제 조정기간 때는 아시겠지만 이제 자금 이런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쩡히 회사가 있는데도, 돈이 있는데도 그 회사에서 집행이 안 되니까 못 받다가 나중에 받은 적도 있어요. 결국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조금 제가 감사한 건, 저 개인적으로 크게 날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두 번 날렸는데 180이랑 130인가 140이랑 요거랑, 그리고 파트너건으로 얼마, 그것도 한 200 되나? 그렇게 딱 세 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지금은 이제 아예 위험하거나 불안한 데는 안 하니까, 제가 뭐 개인 사업자로 되고 난 다음에 아예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금 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음, 돈을 늦게 주는 거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애매한데, 돈을 늦게 주는 화주를 보통은 처음에는 알지 못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저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거래하기 전부터 뭐 돈 얘기 꺼내면. 근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돈 관계처럼 확실하고 깨끗해야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유교 문화인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교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돈 얘기는 딱 대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예 그냥, 뭐라 그러죠? 그 너무,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팅할 때 딱 전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미팅 끝머리, 만약에 거래하시게 되시면 제 결제점 어떻게 해주실 거냐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사실 저는 영업할 때 그렇게 못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해요. 어느 정도 짬이 되고 경력이 되니까. 근데 그게 되게 부끄럽다고 여기는 순간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걸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결제통을 왜 지금 물어보세요? 그런 데는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도 내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사 소속해서 영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 회수랑 수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그 사람도, 담당자도 그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당연히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영업도 하지만 이 수금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공적으로 회사 돈인데 그걸 수금하겠다고 해서 수금 날짜 언제 결제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그 회사는 이상한 거죠.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데는 거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팅 때 딱 말하는 게 좋아요. 언급을 하는 게 좋아요. 결제 언제 해줄 수 있냐고. 왜냐면 나도 회사, 그래서 왜 물어보냐고 당연히 그러거나 그 적도 없겠지만, 혹시나 그거 뭐 때문에 그러시죠, 모르는 사람, 담당자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회사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회사에 보고해야지만 나중에 신규 진행이 됐을 때 관리부랑 얘기가 돼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결제 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큰 회사거나 아니면 뭔가 마진이 좋거나 그러면 텀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뭐 얼마 안 되는 건 참 첫 건인데 미리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결제에 대해서 좀 수상하다 이상한 데랑은 일단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영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돈 못 받는 거 신경 쓰는 거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심리적으로 영업은 되게 제가 볼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정말 마음 쓰는 일인데 사실 예전에 뭐 제가 포딩 영업사원이 뭐 블루 칼러냐 뭐 화이트 칼러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재미삼아 얘기 드렸지만 블루 칼러라 하기 되게 애매한 게 우리가 무슨 육체 노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포딩 영업사원 마음을 되게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면은 영업 의지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영업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악의 경우 실적 안 나오고 그러면 이 바닥 뜨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제가 어떻게 보면 활용 정점이에요. 결제가 마지막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게 이상한 업체는 당연히 거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제 텀이랑 그런 걸 꼭 물어보셔야 되고 그게 결정이 됐으면 이제 당연히 진행을 잘 해놓고 수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안 주는 업체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두 업체에 습관적으로 늦게 주는 업체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이걸 말해 주셔야 되는데 뭐 자금이 좀 딸린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에 주시거나 뭐 심지어는 한두 달 후에 주시는 데도 있는데 안 준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업을 해온 거고 안 준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사실 습관적으로 좀 늦게 주는 업체들은 그리고 액수에 따라서 저는 액수가 뭐 당연히 몇 억 단위는 없고요. 습관적으로 늦게 주는 그 업체가 뭐 1000단위거든요. 1000, 2000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제 조금 심각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줄 여력이 없다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제가 못 받은 소액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00얼마는 회사가 망한 경우였어요. 그럼 망하는 회사를 미리 알 수가 있냐? 절대 없죠. 그건 정말 없습니다.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래하기 전에도 관리부나 뭐 경영이사님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더라도 그걸 돈을 안 주거나 망한다는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고 어려운 건데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돈을 못 받는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수익 같은 경우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꾸 이 회사에서 몰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3-4건 진행하는 데인데 자꾸 이게 결제 텀이 늦어져요. 늦게 주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러더니 결국은 한 4-5건이 몰려가지고 한 1,500, 2,000 됐는데 한꺼번에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다음 건 진행하고.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몇 번을 이 업체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늦게 주고 습관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영업사원은 자기 열과성을 다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화주나 내 카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개인적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개인적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의 팁은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되게 미묘한 건데 내가 이 업체가 계속 이걸 깔아달라고 그럴 때 나중에 준다고 그럴 때 다 한꺼번에 준다고 그랬을 때 내가 노 했을 때 당당하게 노를 못한 이유가 결국은 그 거래처가 나를 떠나갈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영업을 하신 분들은.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알지만 저도 신입 때나 영업 처음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노 해가지고 떠나간 업체는 이미 그 전에 떠나갔어요. 그리고 안 떠나가서 더 문제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 떠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제 나름대로 팁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일단은 영업사원이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것도 관리부랑 좀 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영업사원들이 관리부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업하지 않는 분들 일반 제 화주나 담당자분 중에도 관리부랑 껄끄러운 데가 되게 많아요. 관계 회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게 관리부는 어쨌든 돈줄을 쥐고 있고 돈을 하기 때문에 관리부 담당자 부장이나 이사님 뭐 책임자는 아니더라도 관리부 직원이랑 친하면 많이 좋습니다. 많이 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관리부 직원들이랑 많이 친하는 걸 노력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리부 쪽에 저는 그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딴 회사 영업사원들 걸 다 보잖아요. 돈이 어떻게 되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일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이라는 것처럼 그 회사나 그 영업 상황을 보여주는 솔직한 상황은 없어요. 그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거를 맨날 보는 사람이 관리부장인데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업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회사의 돈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관리부장님한테 대놓고 물어봐요. 관리부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이 업체 거래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럼 그분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 내 생각대로요. 내 생각대로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저한테 물어봐요. 예, 얘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딱 얘기해줘요. 지금 당장 달라 그러고 마지막 거 잡으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잡았어요. 잡았더니 돈 안 주더라고요. 당연히 짐을 잡았으니까. 그 후에는 거래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돈도 딱딱딱딱 주고요. 그때 한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놨거든요. 물론 결과가 좋았던 케이스였어요. 다만 이제 저한테 안 좋게 된 케이스는 없었어요. 따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중간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거래 안 할 업체 같으면 이미 그 전에 떨어져 나왔거나 그 후에 사고 친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항상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업체가 나랑 거래 안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나중에 사고 날 수 있는 업체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껄끄럽게 없으면 왜 거래를 안 해요? 운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뭐 운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예외 과정은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항상 명확하고 철저하게 딱 언제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소액이니까 첫 번째 거는 그냥 미리 주십시오.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또 안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게 저도 신입 때 몰랐는데 너무 없어 보이고 너무 빌빌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너무 비굴하게 너무 쩔쩔매고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면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집을 볼 일이 있어서 부동산을 이제 통해서 집을 보러 갔는데, 사실 제 나름대로의 팁인데 살 것처럼 보진 않습니다. 여기 말고도 옵션이 많은 것처럼 봐요. 당당하게. 그래야지만 뭐 막말로, 거기가 뭐 집값이 높은 동네도 아니었고 깎을 수는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업도 가서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비굴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딱딱 얘기하고, 대신 공손하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손하게 하되 당당하게 할 거 해야지.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나를 비웃지 못하고 여기 좀 믿을만한 업체다 그러지, 너무 막 예의 바르, 제가 좀 예전에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뭐라 그러죠? 막 간인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다고 보거든요. 해줄 땐 해주고 좋은 서비스로 해주고 신경 써줄 거 써주되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결제 텀이랑 결제 관련입니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돈을 안 주는 업체 사실은 되게 미리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돈 잘 주는 업체들만으로 화주 구성이 된 영업사원은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의도하지 않고 그냥 영업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영업하러 가기 전에 일단 한 번은 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용정보 그런 거 나온 거 회사에 다 있으니까 그런 걸로 쭉 보고, 사실 그런 거는 데이터만 나와요. 뭐 알 수도 없어요. 그거 갖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뭐 삼성전 죄송합니다. 혹시 대기업들은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데가 워낙 잘 주니까 텀이 좀 길어서 그렇지. 다만 이제 애매한 조그만 데들이잖아요. 특히 너무 조그만 데거나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한 5년 내 회사들은 또 데이터도 별로 없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느낌인데 가서 미팅하러 갈 때 그런 거 쭉 보는 거죠. 심지어는 뭐 밖에서 간판도 좀 보고, 뭐 회사라서 간판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앞에 뭐 명패도 보고, 뭐 회사 분위기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저것, 그리고 이것저것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얼마나 어디 사시냐 그러면서 얼마나 되셨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스몰 터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것도 느낌이에요. 사실 그걸로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를 해봐야, 또 하나의 팁은 뭐 LCL이나 항공이나 100만 원 이내는 제가 볼 때 그냥 하셔도 돼요. 뭐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뭐 100만 원이 큰 돈이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이 물류 우리 업계에서 뭐 그 정도 돈은 뭐 100만 원 없다고 인생이 아장나지 않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부터는 영업사원의 캐퍼나 실적이나 여러 가지 뭐 회사와의 관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전 범위가 1,000만 원일 수 있고, 어떤 뭐 정말 크게 하신 분들은 1억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땐 저 같은 경우 한 1,0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영업사원마다 다른 게, 어떤 영업사원들은 되게 이런 거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항상 이런 거에 주기적으로 이런 거에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홈쇼핑이라던가 뭐 의류 쪽이라던가 이런 쪽은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리고 마진이 작은 게 아니라 인보이스 밸류가 작은 거, 그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데 안 합니다. 뭐 예전에 한참 코로나 때 마스크라던가 아니면 뭐 홈쇼핑 의류, 뭐 스크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정한 아이템들.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에 많이 좀 신경 많이 쓰시고 곤두서 있는 영업사원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데 안 하니까 그렇고, 하여튼 뭐 중고차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중고차는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노미로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중고차는 하라 마라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결국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좀 늦게 주더라도 습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자기가 끌고 가는 거고, 안 되는 과감히 버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화주사들 업체들에서 물류비용 산정을 제일 늦게 해요. 그리고 일부러 좀 늦게 준 업체들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걸 알거든요, 사장들도. 아, 포워딩은 좀 늦게 줘도 뭐라고 못하니까 그냥 달라고만 좀 하고.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회사 직원이, 관리부나 뭐 그쪽 직원들이 그걸 결제를 안 올리겠어요? 그거 안 올리면 큰일 나는데, 자기 일인데 올려놨는데 사장이 결제를 안 해주는 거죠. 늦게 그냥 판딩 시켜 놓는 거죠. 그 물류에서 나갈 거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 딴 거 집행하고. 왜냐면은 딴 거 자기들 물건이나 그런 건 당장 팔아먹어야 되고 영업해야 되니까 당연히 결제를 해줘야지만 물건이 들어오는데, 물류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돈을 깔고 하니까, 특히 수출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물류비는 왜 늦게, 우리는 왜 나중에 물건 사는 것처럼 미리 못 받고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도 그걸 원해요. 다시 누구나 원하겠죠,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수출 같은 경우 도착되기 전이니까 수입이랑 다르게 그런 것도 있고, 업계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무슨 뭐 선사처럼 BL 내주기 전에 돈 받으면 그러면 좋죠. 너무 좋은데, 일단은 돈을 깔아준 것 자체도 회사마다의 경쟁력이나 그 업계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 물류비 아낀 걸로 가지고 미리 마진 잡혀서 월급 주고 화주사들 중에 그런 데도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불법이고 사기지만, 최근에 TMF나 뭐 팀원도 그래서 터진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뭐 거기랑 우리 업계를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사기친 사람들이, 거기 대표들이 그렇게 악용을 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경우고. 그래서 그걸 경영에 어떤 영업적인 마진 내는데도 이렇게 물류비를 사용하니까 그런 데도 있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그거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못 봤는데, 이제 가끔 가다 저는 이제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물류업체 이용하려는 거죠. 먹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드문데, 이제 의도적으로 영업사원 오라고 해서 자기네 거 진행하고 그냥 튀는 거죠. 물류비 안 주고. 그 100이 됐든 200이 됐든 1000이 됐든. 그런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그런 데를 미팅을 가봤어요. 옛날에 처음 영업 배울 때, 아시는 형님이랑. 그 되게 강남에 있었는데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이랑 의자 정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컴퓨터가 있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다행히 인바운드였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그때 영업 배울 때는 같이 이제 제 사수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여기는 수출이면 일단 절대 하면 안 되는 데고, 수입이니까 좀 인보이스 밸류하고 오더 받으면 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운임을 엄청 비교를 하긴 하더라고요. 뭐 15대 20대 얘기했는데, 강남에 뭐 다단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데가 근데 다단계도 아시겠지만 포딩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도 뭐 잘만 잡으면 사실 수익이 돼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회사 특성상 언제든 그런 데는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상대방도 나를 한 대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똑같이 한 대를 못 때린다는 얘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성경에만 국한다는 얘기지 우리 실생활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한 대 때리려고 그러면 빨리 피해야죠. 도망가거나. 피해를 당하고 나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한테 임팩트나 데미지를 줄 수가 없는 게 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말이 많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사람 살인사건 났는데 똑같이, 그 유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항상 피해야 됩니다. 도망치거나 그 일이 안 일어나게끔 최소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방어운전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거 뭐 물류비용 100만원 200만원 못 받았다고 해서 고소 못 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은 실적을 내는데 앞서가지고 뭐 방어적으로 영어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쥐뿔도 없는데,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면 좋죠. 윗사람이랑. 윗사람은 나보다 당연히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나 혼자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오픈을 하고 물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부 부장이라던가, 심지어 뭐 대표님이 있으면 대표님이라던가, 아니면 윗사람들이. 왜냐면 윗사람들은 일단 나보다도 경험이 많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여럿이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면은 빠른 거죠. 좀 더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걸 알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은 포딩 회사들이, 특히 사장님들이 쓸데없는 회의는 많이 하는데 이런 미수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거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전에 직장생활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미수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하고 그런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게 오히려 영업회의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영업회의는 사실 결과만 보면 되잖아요. 너 얼마 나왔어, 그거에 따라서 월급 집행해주고. 영업회의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미수회의를, 그러니까 미수를 못 받았으니까 쪼아야 되는 미수회의보다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게 왜 미수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미수 회의죠.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서로 받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업체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전에 회사들은 많이 부족해. 영업회의를 오히려 길게 하고, 사실 영업회의 결과만 보면 되잖아요. 너 얼마 했어, 얼마 했어. 오케이, 오케이. 못한 사람은 다음 달에 어떻게 잘할지 빨리 보고서 써내고 끝내고. 그런 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수에 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고 100%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물어보고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가 싶고요. 누가 봐도 이건 영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저도 그런 때가 있는데 멍청하게 하고 싶다는 영업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고요. 불안하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행 안 하는 게. 그게 좋고, 그 사장님이나 회사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그래도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런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마라,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는 그 회사 정책이니까 나쁘고 좋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꼭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정말 없고 배고플 때는 뭐든 다 먹어야죠. 근데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오고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신규 영업을 해야 되는 데는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스테이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입 때 시작 없을 때는 열심히 영업해야죠. 열심히 영업을 하는데, 다만 미수 터져가지고 골치 아프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열심히 하되, 조금 그런 미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좀 민감도를 가지면서 처음에 영업을 배우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이게 예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드렸지만, 그 미수, 그러니까 미수에 관해서, 미수 그런 관련 뭐라 그러죠? 동영상이 아니라 플랫폼이나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걸 공유하는 사이트가 포딩들끼리, 그런 게 사실 이 바닥에 없고, 그게 되게 애매한 게, 우리가 다 결제점이 다 다르잖아요, 업체들마다. 또 그걸 공유하면은, 잘못 공유하면 그 업체에 피해가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이트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영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저희 업계가 되게 통일화가 안 돼 있어요. 보면 스탠다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워낙 뭐 큰 회사, 작은 회사, 여러 종류나 사이즈 회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업계 특성이니까. 자생적으로 생겨난 업계 특성이라 그럴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오늘 미수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그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그거 같아요. 포딩 이용해 먹으려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딱 보여요, 저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신입이 특히 이상한 거 물고 왔을 때는 자기가 윗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 신입을, 회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신입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멋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상처받고 그러면 영업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하여튼 뭐 이거는 회사부터 해가지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많이 영업을 해본 사람들도 당할 수 있는 거라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